네, 안녕하세요. 국제공인시험기관 CMCL 최문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소개할 주제는 배터리 쪽 시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안전 인증의 이해와 제품 운송 설치 기준까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배터리 시험 이제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고 이제 포스터 형태로 좀 만들어 봤고요. 자, 배터리 인증은 크게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각국이 자기 나라에 맞게 변형해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국제 표준이라고 알고 있는 IEC 62133-2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C,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EN,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KC 62133-2 같은 경우는 IEC를 거의 이제 모디파이 해가지고 비슷해요.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N도 비슷한데 한국, 유럽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IEC를 기반으로 CB를 진행을 해서 그 CB를 기반으로 국내 KC든 뭐 유럽이든 이렇게 배터리 인증을 받는 게 이제 통상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UN 38.3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터리의 운송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항공이나 해상이나 또는 이제 자동차로 운송을 할 때에 나타나는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를 시뮬레이션해서 시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FPC 607이라고 하는 규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NFPC 607이라고 하는 표준을 우리나라에서는 소방청 고시 기반으로 대용량 배터리에 대해서 화재 안전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소방청 고시에 따른 ESS 배터리에 대한 안전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터리에 대한 시험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너무 방대해서 딱 간단하게만 62133-2하고 우리 운송환경에 대한 UN 38.3 그리고 ESS 함체에 들어가는 대용량 배터리에 대한 소방청 고시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EC 62133-2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 규격이에요. 그래서 이 IEC 규격을 통해서 CB를 받게 되는 형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B를 진행하고 KC라던가 EN을 유럽 쪽을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때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강제사항입니다. 강제사항으로 이 규격에 적합한지를 보는 건데 우리 62133-2에 대한 시험들을 좀 아래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 많이 사용하죠. 뭐 휴대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휴대장치들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차지 되는 배터리들. 자,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전기용품 안전 인증의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휴대용 밀폐 2차 전지의 안전성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죠. 2차 전지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KC 62133-2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휴대하고 사용하는 제품들의 대부분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폭발, 뭐 화재, 뭐 누액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 뉴스에서도 가끔씩 나오죠. 배터리가 폭발해가지고 또는 화재로 직결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시험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요 시험 내용은 나와 있는 것처럼 과충전, 그리고 외부 단락, 그 다음에 열 노출, 그 다음에 압착, 그리고 진동 충격, 요렇게 좀 있는데요. 이제 과충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완충 이후에도 계속 충전했을 때 안전성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외부 단락은 우리 배터리의 그 출력 단자 외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쇼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를 이제 모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열 노출, 우리 배터리가 열에 뭐 고온에 갔다 저온에 갔다 이랬을 때도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압착 같은 경우는 꾹 눌러가지고 배터리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또는 뭐 누액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보통 큰 타격에 의해서 폭발하는 경우들도 있고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압착을 꽉 해가지고 배터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진동 충격,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안에 셀들로 쫙 들어가 있는데 셀 간의 어떤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또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진동 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충격 시험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는 이제 낙하 시험을 이야기하는데 떨어뜨렸을 때 이때에 어떤 폭발이나 위험성이 있는지를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62133-2에서 뭐 과충전, 외부 단락, 열 노출, 압착, 진동 충격 이런 시험들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요. 이거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시험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셀, 팩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팩에 대한 시험들입니다. 이거는 팩에 대한 시험이고, 셀에 대한 시험은 또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팩에 대한 내용들만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133-2 CB 성적서가 있다면 국내 KC 인증을 받을 때 일부 시험을 면제받아 비용과 시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UN 38.3,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배터리 운송 안전성 검증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튬 금속, 뭐 리튬 이온, 리튬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의 항공 또는 배로 또는 트럭으로 이렇게 운송될 때에 어떤 화재나 또는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그림을 좀 보게 되면 운송을 해서 뭐 충격도 하고 진동 시험도 하고 온도 시험도 진행을 하고요. 뭐 고온 같다 저온 같다, 그 다음에 고도, 그리고 고도가 올라가면 배터리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도 시험도 진행을 하고요. 외부 단락, 그렇죠?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출력 단자들을 쇼트시켜서, 그 다음에 압착, 그리고 과충전도 해보고요. 강제 방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컷오프 볼테이지에 다르게 되면은 배터리는 이제 출력을 내보내지 않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아예 강제 방전을 그냥 완전 0%가 되게끔 강제 방전을 하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운송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 UN 48.3을 받지 않으면 이제 운송을 할 때 거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험물 운송에 관한 UN 38.3은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기준 매뉴얼 제 38.3절을 의미를 하는데, 이 38.3절에 운송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UN 38.3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자, 보시면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진동, 충격, 고온, 뭐 가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도 보고요. 이동 중에 안전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열폭주 시험도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송 환경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적인 부분들을 다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들은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들로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고도 시험, 온도 시험, 그래서 항목이 T1부터 해가지고 T8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던 내용들을 텍스트로 좀 적어 놓은 거고요.
고도 시험, 온도 시험, 뭐 진동, 충격, 외부 단락, 충돌, 압착, 과충전, 강제 방전.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어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기본적이겠죠. 이런 내용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배터리 팩인지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NFC 607인데요. 요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뭐냐면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그래서 보면은 6133-2는 이런 휴대용 제품들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에 대한 안전성 시험인 거고, UN38.3은 국제 운송 환경을 시뮬레이션해서 운송할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NFC 607은 우리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안에 이런 배터리들이 이제 들어가게끔 되는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어떤 함체 안에서 이 배터리가 화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NFC 607은 한국소방청 고시에 의거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설치 및 소방시설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ESS 화재 사고를 계기로 리튬 배터리가 대량으로 모여있는 장소, ESS 함체 장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고요. 배터리가 있는 공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성 요소라고 보면 되는데, ESS 함체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셀, 모듈, 렉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제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서 렉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 NFC 607에서는 시험이 셀 시험이랑 그 다음에 렉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셀은 전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되는 전기화학 배터리의 최소 기본 단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셀, 모듈, 렉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우리 ESS 함체 내부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자, 열폭주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번 우리 6133-2하고 UN38.3 그리고 NFC 607을 좀 구분을 좀 해봤거든요. 자, 우리 요 두 가지는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NFC 607 같은 경우에는 ESS 시설에 이제 들어가는 제품의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ESS 설치 및 준공 시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미준수 시 소방 허가 불가가 되고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FC 607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 소방 안전에 대한 그 스프링클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할 수 있는 품목들도 있더라 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포인트는 건물 및 인명 보호가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대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 설치 기준 시설 및 시스템 단위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현장에 어떻게 설치되냐면, 보통은 ESS 함체 렉, 그러니까 ESS 함체가 있고요. 그 안에 렉이 뭐 한 6단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 렉에 모듈이 엄청 크게 몇 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량이 엄청 커요. 그래서 현장 설치 기준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ESS 함체 통째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SS 함체가 크게 있고 그 안에 렉 형태로 쭉 모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렉 형태의 모듈로 쭉 들어가 있는 것들을 렉 타입으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듈 안에 들어가 있는 셀을 또 하나 빼가지고 그 셀에 대한 시험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공인시험기관 CMCL은 배터리 시험을 비롯한 다양한 시험 인증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배터리에 대한 시험 규격들 6133-2
그리고 운송 환경에 대한 UN 38.3, 그리고 ESS 함체에 대한 NFPC 607에 대해서 어떤 시험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띠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추가로 배터리에 대한 어떤 인증 그리고 시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희 CMCL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터리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CMCL을 자주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